어제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출판사에서 이게 큰 책이거든요. 기존의 그 작은 책이 아니라 핸드폰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알 테지만 기존 책의 뭐 한 2배 반 정도 되는 큰 책입니다. 제가 청그룹에서 낸 책이 5권이네요. 지금까지 총 16권을 만들었는데 우리 청그룹에서 최근에 5권을 내주셨어요. 마치 제 전용 출판사처럼. 뭐 인연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제 책이 또 내주실 만하니까 냈겠죠. 이렇게 보시면은 다 식당이라는 단어가 무조건 들어가 있죠. 저는 장사의 개념을 뭐든지 간에 이제 식당에 빗대어 설명을 해드려요. 근데 웃긴 게 많은 사람들이 식당 창업은 나하고 무관한 일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정말로 그러세요. 설마 내가 나중에 식당을 할까? 아이, 나는 식당은 나한테 내가 무슨 식당을. 난 그거 안 하고 싶은데 할 일 없을 거야 아마도. 이렇게들 생각하시나 봐요. 그래서 마케팅이라 그러면 궁금해 하는데 식당 마케팅이다 그러면 별로 또 안 궁금해 하세요. 창업은 궁금해 해요. 뭐 IT 창업이라든지 뭐, 4차 산업 창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되게 궁금해 합니다. 근데 식당 창업이라 그러면은 갑자기 마음을 닫아요. 좀 웃기더라고요. 누구나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안 먹을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나중에 로봇이 수많은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하더라도 저는 식당만큼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로봇이 만들고 로봇이 서빙하는 식당? 있을 수야 있겠죠. 근데 저는 잘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손님도 로봇이 아닌 이상 거기 가서 먹는 게 뭐가 맛있을까요? 로봇이 만들고 로봇이 서빙하는데 굳이 그 식당 가서 먹을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사람이 없는데, 나는 사람인데 왜 로봇이 만든 식당에서 음식을 먹을까요? 자, 생각을 깨야지 이긴다라는 말씀은요, 지금 식당 자영업자들이 보여주시고 있는 행태가 거진다 틀렸다라는 거예요. 거진다. 왜? 배운 게 없으니까 그래요. 이렇게 하세요라고 배운 게 없이 그냥 지금까지 자기가 손님으로 다녔던 그 식당의 주인들이 했던 모습들, 보여준 모습들을 그대로 따라 하실 뿐이기 때문에 달라진 게 없죠. 나아져야 되는데 나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 선배들이 했던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니까. 사람들은 왜 한 가지만 잘하는 식당을 찾을까? 좋은 사람하고 갈 때는 한 가지 잘하는 식당에 가서 먹고 싶어요. 내 부모님,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들하고 먹을 때 기왕이면 그거 하나 잘하는 집 가서 먹고 싶어요. 근데 식당을 차리면 모든 사람이 오는 식당을 차리려고 합니다. 이율배반적이죠? 아이러니하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고요. 망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다메뉴예요. 메뉴가 많기 때문에 손님한테 내 집의 장점을, 내 집의 4번 타자를 기억시킬 수가 없어요. 기억을 못 시키니까 그 손님이 우리 집에 온다는 보장이 없어집니다. 어쩌다 내 집 앞을 지나야지만
그제서야 생각나서 들어오는 사람들 뿐인 겁니다. 그러니 매출이 늘어날 리가 없겠죠. 살아남는 식당은 1%가 다르다. 많이 다르지 않아요. 제가 만든 식당들의 메뉴가 독특하거나 새롭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흔한 메뉴들이에요. 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조금. 그 조금의 차이가 큰 결과를 낳아주는 거죠. 그 다름을 느끼고 싶으면 직접 가보시면 돼요. 아니면 이 영상을 전체를 다 보시거나 들으시면 돼요. 이 책들을 읽어보시면 돼요. 맛있는 창호 홈페이지에 가입하셔서 무료로 보실 수 있는 공직을 1300개쯤을 읽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1%가 뭔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식당의 정석, 이 5권 중에 가장 많이 팔린 책입니다. 제가 쓴 16권의 책 중에 정말 자랑할 수 있는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책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물론 그 세 손가락이 지금 이 5권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 11권은 안 보셔도 된다는 뜻이에요. 오래 지난 책이기도 하고 그만한 내용을 담고 있지도 않고 이 5권만 보셔도 제 생각과 마창의 장사샘을 속속들이 이해하실 수 있어요. 책을 또 사주십사 하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책을 많이 사주셔도 저에게는 큰 돈이 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우리 출판사는 돈이 되어야죠. 여러분이 많이 사주시면 좋죠. 감사하죠. 식당의 정석이란 책만큼은 진심으로 권하고 싶은 책입니다. 혹시라도 시간적 여유가 되시고 마음이 끌리신다면 한번 읽어봐 주셨으면 하고요. 마창식당 이유에 있는 성공의 비밀은 말 그대로예요. 제가 만든 마창식당들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잘 되는 식당만 뽑았겠죠. 안 되는 식당은 감췄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려요. 1년에 만드는 20개쯤의 마창식당 중에서 한두 개 정도는 실패하는 식당이 나옵니다. 저도 가슴 아픈 일인데 그런 식당이 나와요. 초기부터 사람을 못 써서 손님을 잡을 타이밍을 놓친 식당들이 그런 예 중에 하나고요. 한두 가지 음식을 파는 식당임에도 불구하고 그 음식을 죽어라 연습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배우지 않고 차린 식당들이 그렇고요. 제가 주인 맛집이 되어야 된다고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주인이 주방장에 있는 게 편한 식당들, 손님 앞에 나서기가 부끄러운 식당들, 그런 식당들이 나중에 보면 아픈 손가락이 되어지더라고요. 어떻게 제가 모든 식당을 다 살릴 수 있을까요? 잘 되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기본을 만들어 드리는 거죠. 거기서 여러분들이 음식을 만들듯이 가게라는 음식을 완성해 가는 것은 주인의 몫입니다. 제 역할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하지만 살아남기 위한 식당이 되도록 1%, 2% 정도 조금 그 다른 포인트를 잡아드리는 역할은 제가 잘하지만 결국 완성하는 것은 주인의 몫입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주인 스스로가 공부해서 똑똑해지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매번 컨설턴트한테 묻는다? 매번 알려달라고 도움을 청한다? 매번 힘들다고 징징거린다? 그래서 나아질 게 뭐가 있나요?
스스로가 헤쳐나가셔야죠. 그러시려면 공부하셔야죠. 힘들 때만 찾아서 하는 공부요? 아닙니다. 매일매일 공부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공부가 습관 되셔야 돼요. 장사 공부는 완전히 몸에 박히셔야 돼요. 새기셔야 돼요. 자, 오늘은 책 얘기를 빗대어 식당에 대한 나아갈 길, 주인의 태도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